와이즈 클럽.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 지금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? 산업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코로나 시기에 K엔터가 이끌어준 그 한국의 약간 그 높아진 위상들을 등에 업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. 그래서 약간 그런 류의 기업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실은 뉴스에 팔아라.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. 그래서 어떤 게 이제 공시가 되거나 뉴스가 나왔을 때 셀온이라고 하는 뉴스에 파는 그런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. 예전부터 많았는데 사실은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정보가 더 빨라지고. 네네네. 예전에는 그 HS 코드라고 하는 수출 데이터 따서 보는 것도 일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모든 투자자가 그거 다 보고 있고. 맞습니다. 네. 또 하나가 그 구글 트렌드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Q10 같은 쇼핑몰 순위 다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연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저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이런 정보의 유통이라는 게 최근의 일만은 전 아닌 것 같고, 예를 들어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2005년도에도 그때 처음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제 뭐 이런 아이 투자라든지 뭐 밸류스타 같은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 거기 이제 분석글들이 올라오면서 시장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,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,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였어요. 맞습니다. 요즘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이런 거 공유한다더라. 어떻게 보면 결국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매체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사실 있어왔던 일인 거고, 물론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컴퓨터였고 지금 모바일이니까 좀 더 그 실시간으로 좀 더 반영 속도가 좀 더 빨라졌을 뿐이지, 그러니까 기본적인 투자의 그 스킴 자체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제 반영 속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,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개월에서 1년의 투자 호라이즌을 말씀드린 거는 그걸 다 고려한 건데, 예를 들어 이게 주식 너무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 월별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것까지는 다 못하겠다. 적어도 6개월 1년은 보겠다. 그러니까 뭐 월별로 뭐 10일 뭐 이런 단위로 나는 수출 데이터 보는 것까지는 나는 그것까지는 난 고려하지 못하겠다라고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, 만약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도 좋은 수익이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저는 절대 투자의 그 정도는 없고 정답도 없고 그냥 자기에 맞는 스타일로 가는 거지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하는 스타일까지는 안 맞더라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, 네,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까지는 저는 무시하면서 가거든요. 네. 뭐 월별 뭐 10일 단위 이런 것까지는 저는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가 원체 잘 되어 있는 정부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월별 수출 데이터가 아니라 10일 단위로. 네, 그렇죠? 맞습니다. 11일, 21일, 매월 1일. 항상 어지럽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제가 뭐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수출 리포트 이런 것만으로 트래킹을 해도 피터 린치인데 엄청나게 앞서가는 투자자 워렌 버핏인데 막 이랬었는데, 지금은 뭐 이제 안 보면은 막 장님 투자 같고 약간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도 좋은 철학을 가지고 좋은 투자 스킴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 이제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이 변동성만 좀 더 커졌을 뿐이지 결국 6개월, 1년, 2년 보면은 저는 근데 또 이런 데이터들을 또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또 참고는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. 저도 다 봅니다. 저도 그러니까 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보되 이것까지 내 투자 의사결정에 모두 다 반영하진 않겠다. 네. 여러 조각 중에 하나일 뿐. 예, 맞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좀 시장 이야기 좀 해볼까요? 네네네. 사실 펀드 매니저는 항상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도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헤지펀드,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그 PBS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에서 자기네 이제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항상 데일리 수익률 쫙 펼쳐서 고객들에게도 보내주고 기자들에게도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수백 군데의 펀드 수익률이 줄이 쭉 세워집니다. 그런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거의 안 보신다고 했는데. 거의가 아니고 안 봅니다, 그냥. 근데 슬기자산운용 사장님은 보실 거 아니에요? 안 볼 거예요. 안 보기로 했거든요, 그래요? 저희끼리. 저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려고 하실 회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즐겁고 재밌게 하려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한 순간 안 즐거워지거든요, 저희는.
그냥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. 네네. 슬기롭게. 네,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누군가 귀를 막겠다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열심히 하되 굳이 남의 투자 성과까지 고려하면서 우리 투자에 영향을 받게 하고 싶지는 않다. 네. 2023년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. 뭐 한때 뭐 2150 뭐 이렇게도 갔다가 작년 하반기에도 거기에서부터 2600까지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빠르게 많이 올라온 건데 상반기 시장을 좀 복귀해 보자면 어땠다? 물론 이제 아까 뭐 거의 코스피나 이런 시장 지수 잘 안 보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. 그게 이제 그 사실 저도 연초까지만 해도 당연하겠지만은 이렇게 왜냐면 연초에는 그렇게 막 좋아지는 산업이나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네. 제가 많이 못 발굴한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초에는 약간 그 뭐 음식료나 약간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약간 구성돼 있었는데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더 전 좋아 보였으니까 왜냐면 이 안정성이나 이게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좋아 보였었는데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계속 이제 저는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루에 한두 개 이상씩 계속 기업을 미팅을 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업황이 좋은 회사들이 하나씩 보이고 그렇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이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그런 그 실적이 좋아지는 뭐 기업들의 주가를 또 반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실 돌이켜 보니까 반도체 말고는 사실 대부분의 산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. 기업 실적들이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뭐 사실 작년에 뭐 금리 인상이나 사실 이런 것들 매크로에 너무 사람들이 그런 나머지 약간 그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빨리 캐치하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저도 이제 뭐 계속 이제 트래킹하면서 좀 알게 된 거고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발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였고 사실 지금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들이 대부분 나쁘지 않고 심지어 반도체 회사들의 그 실적들도 턴을 하고 있더라.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 주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저도 그래서 계속 좋은 기업들 비교하면서 계속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,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아요. 뭐 시장 예측을 뭐 누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기업들 계속 보다 보면은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나빠지는 기업이 있는데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, 좋아지는 기업이 적어지면 시장 상대적으로 좀 안 되는 거고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고, 지금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약간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그게 뭐 2,600선이어서 뭐 어떤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아니고.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.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기업보다는 좋아지는 기업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. 많아지고 있는 시점. 네네네. 혹시 그 섹터 중에서 아까 잠깐 뭐 화장품 언급을 좀 해주셨고 지금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산업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엔터나 이런 회사들은 워낙 연초부터 뭐 워낙 많이 달려왔고 워낙 좋은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K 엔터가 이끌어준 이런 그 고속도로를 그 뒤를 따라서 그 많은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이 좀 편하게 가고 있더라. 기업 미팅들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화장품의 뭐 인디 브랜드들의 화장품들이나 뭐 아니면 뭐 OEM 회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라면 같은 회사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양한 회사들이 그 K 엔터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K 엔터가 이끌어준 그 한국의 약간 그 높아진 위상들을 등에 업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. 그래서 약간 그런 류의 기업들이 계속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은 뭐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밸류에이션도 뭐 엄청 비싼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그 B2C의 약간 그런 트렌드는 뭐 6개월로 끝나고 사실 이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다른 산업재들도 저도 뭐 미팅해 보니까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 작년부터 좋게 봤지만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업황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주가가 올랐지만은 그래서 전력기기 이런 것들은 또 수주 산업이고 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사이클이 좀 더 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뭐 3년 이렇게 좀 길게도 볼 수 있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고, 뭐 이런저런 기업들이 좀 떠오르긴 하지만은 반도체 섹터들도 일부 후공정이나 이런 기업들은 너무 빨리 올라갔지만은
일부 소재 기업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사실 주가 많이 못 올랐어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아직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반도체 업황에 턴하게 되면은 또 같이 또 가게 될 것 같고, 네.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좀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정말 피크 아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, 예. 근데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이 현대기아차뿐 아니고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 수주가 늘어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. 네. 그런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고 뭐 좋을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산업이 다 나쁘지 않은데 그 안에서 좀 이제 각각의 취향이나 좀 그 이해도가 높은 산업들을 집중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시장인 것 같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아지는 게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. 네, 요즘에 제 느낌은 연초 대비해서 좋아지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칫 이러다가 백화점 포트폴리오 되는데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.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그 가치 투자인데 뭔가 촉매제가 발현이 돼서 성장주가 될 만한 네네네. 그런 것들도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 섹터 안에 포함이 될까요? 네,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네. 네.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뭐 인사이트가 훌륭하거나 뭐 이제 뭐 그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제 의견이 많이 바뀝니다. 저도 계속 미팅들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쪽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다는 섹터들이 계속 이제 아마 하반기에도 생길 것 같긴 한데, 네, 지금은 뭐 네,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엄청나게 특별한 아이디어는 뭐 딱히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한데, 네. 좋습니다. 근데 2023년에는 뭐 늘상 사실은 그 상승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올해도 그랬고 뭐 AI, 로봇, 2차 전지 등등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.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고, 또 그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모 현상에 좀 빠질 수도 있겠고, 상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러면서 조금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고,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눈을 닫으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참조하는 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와 산업을 저도 항상 열심히 봅니다.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가치주 중에서 그러니까 내 밸류션의 기준에 맞는 회사들 중에서 이왕이면 시장에서 달리고 있는 섹터와 좀 더 연관된 기업들을 이왕이면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지.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많이 가는 뭐 AI 뭐 루닛이나 뭐 이런 회사들 못 샀다고 나는 쓰레기야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된 회사들 중에서 내 기준에 맞는 회사들을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,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. 이거를 뭐 나는 뭐 안 돼 이것도 아니고, 뭐 나는 저걸 따라잡을 거야 이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맞다. 절대 그러니까 눈을 닫으라는 게 아니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게. 그 루닛 가지고 몇백 % 수익 나신 분도 기분이 안 좋대요. 많이 못 사가지고 더 살 걸 하면서 다 그렇습니다. 뭐 주식들 자체가. 근데 내가 해야 할 것, 나의 길을 그냥 꾸준히 걷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. 어떻게 보면 우리 농구 천재님, 송근용 이사님의 말씀은 하나의 농구 선수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. 꾸준히. 네,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최근에 제가 유퀴즈를 봤는데 그 김연아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뭐 질문이 금메달도 많이 따고 우승도 많이 했는데 뭐 어떤 뭐 감정을 느꼈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김연아님께서 나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. 그냥 이번 시합 끝나면은 다음 시합 준비하고, 다음 시합도 끝나면 또 다음 시합 준비하고, 이 과정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온 거였지. 사실 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한 번도 그런 영광을 막 느끼지 않았다.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이게 사실 투자에 되게 좋은 그 가르침이라고 보는데, 그러니까 지금의 결국 이게 운도 많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성과가 좋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너무 자책할 것도 아니고, 그냥 자기 길을 물론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걷다 보면은 나한테 운이 올 때 이제 뭐 이익 나고, 운 나쁠 때는 덜 터지고,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김연아 선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뭐 동네에서 피겨는 잘 탈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은 되지 않겠느냐. 즐겁게. 굳이 우리가 김연아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네.
오늘 농구천재님 송근용 그 슬기자산운용 CIO 이사님의 말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꾸준히 하는 것, 반복 가능하게 하는 것, 그 과정을 또 즐기는 것 몇 가지 키워드로 또 압축이 됩니다.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. 도움이 돼야 될지 아닙니다.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대박주 찍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잘 몰라요 대박주 이런 거. 저도 그냥 예, 말씀드렸지만 제가 능력 있는 투자자가 아니어가지고. 별 말씀이요, 별 말씀을요. 슬기자산운용의 송근용 CIO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